요 왕비로 간택이 되면 미리 한 달 정도 별궁에서 왕비 수업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간택된 세자빈이 순빈봉씨. 근데 이 순빈봉씨는 그야말로 엽기적인 그녀예요. 맨날 술 마시고 정말 술 마시면 술 취해서 궁녀들 구타도 하고 막 이런 일도 벌어지고 결국은 소상이라는 여종하고 동성에 빠져서 이게 빌미가 되니까 또 세자빈의 자리에서 쫓겨났고, 그래서 요런 우리가 이 왕비가 되게 되면 상당히 보면 드라마 같은 데서도 가채에다가 화려한 의복에 정말 왕실의 최고 여성이고 이런 모습만을 떠올리지만 사실은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입니다. 사실 조선시대에 일단 왕비가 되려면 남편이 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남편이 현역 왕인 상태에서 왕비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통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10살 전후로 혼인을 하기 때문에 이 10살 10대 초반에 왕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우리 단종 같은 경우를 빼면은. 그러니까 대부분은 일단은 세자 시절에 혼인을 하는 거예요. 세자빈이라고 하죠. 이 세자빈이 되고 요 세자가 된 남편이 왕이 되면 왕비가 되고 요런 경우인데, 의외로 이런 사례가 한 6명 정도밖에 안 돼요. 너무 적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변수가 많이 생기는 거죠. 대표적으로 태종의 세자였던 양녕대군 같은 경우도 세자의 자리에서 14년간 있다가 폐위되니까 왕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녕대군의 부인은 그냥 세자빈으로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가 중종 반정, 인조 반정, 이 반정이 되고 나서는 또 폐위비가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기고, 또 인조 같은 경우는 전혀 이제 세자빈의 신분이 아니라 남편이 이제 쿠데타로 왕이 되니까 이제 왕비가 된 거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선시대 왕비 중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세자빈 코스를 거쳐서 왕비 된 사례는 한 6명 정도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코스라면 아들을 낳아가죠. 그 아들이 왕이 되면 우리 대비라 그러죠. 세자빈, 왕비, 대비 코스, 정통 코스 다 거친 조선시대 왕비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일단 6명보다는 더 적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한 명입니다. 현종의 왕비 명성황후 김씨가 남편인 현종이 세자로 있을 때 세자빈, 왕이 되었을 때 왕비, 그리고 아들인 숙종을 낳으면서 대비가 되는 그 소위 말하는 3단계 코스를 모두 거친 왕비는 한 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단종처럼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르면 바로 이제 그 세자빈을 거치지 않고 왕비가 되는 이런 사례가 있고요. 또 바로 왕비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계비가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영조 같은 경우도 일단은 왕자 시절에 혼인했던 이 왕비 정성왕후 서씨 같은 경우는 이제 영조가 왕이 되면 일단 왕비가 되었지만, 이 왕비가 돌아가신 후에 계비를 맞이하는 정순왕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바로 계비가 되다 보니까 왕비가 되고, 요런 사례,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 조씨도 그런 케이스고, 계비가 되면 바로 왕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자빈이든 왕비가 되는 요 과정에서는 보통 3간택을 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왕비 공채하면 엄청나게 원서 접수 많이 할 것 같죠. 우리 요즘 미스트롯 이런 거 해도 아주 지원자가 많은데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왕실에서 이제 왕이 혼인할 수 있는, 그래서 영조 같은 경우 이제 계비를 맞이할 때 일단은 전국에 이제 원서 접수를 해요. 처녀 단자를 올려라. 이렇게 되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일단은 내정된 사례도 많고, 또 이거 왕비가 되더라도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휩쓸리는 경우도 많고, 또 하나 이유가 이 왕비 면접 보려면 여러 가지 옷도 장만해야 되고 비용 같은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요즘은 그런 부분 많이 해소됐지만 예전에도 이런 신입사원 면접 한번 보려면 양복 맞추고 구두 사야 되고 이런 부담 때문에 면접 포기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생각보다는 많은 수가 아닌 25명에서 30명 정도 올라가면, 영조의 그 정순왕후의 사례를 정확하게 보면 초간택을 해서 6명을 뽑아요. 한 20명 정도에서 일단 1차에서 6명. 그 다음 2차에서는 3명. 그리고 이제 최종 상간택에서 이제 뽑는 요런 이제 시스템인데, 이 왕비를 뽑을 때는 당연히 용모도 보고 또 집안도 보고,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서류 접수 같은 거 할 때 그 외조부터 해가지고 조부라든가 부친 요런 것들 다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용모를 보고 뽑았다라는 그런 기록은 우리 세종 때 그 문종의 세자빈을 뽑을 때 처음 세자빈으로 뽑힌 여성이 희빈 김씨라는 분인데, 희빈 김씨
왕비하고 이 당시 세자였던 문종이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세종이 좀 용모가 좀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희빈 김씨가 결과적으로는 문종의 사랑을 얻기 위해 가지고 그 당시에 보면 좀 압승술이라 해가지고 남자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라고 뭐 요즘 같으면 뭐 초록방에서 검색해 봤겠지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 풍문을 듣고 이 남자가 좋아하는 여인의 신발을 태워서 그 죄를 먹여봐라 이런 그 민간의 비방을 믿고 실제 문종이 세자 시절 효동과 덕금이라는 궁녀를 좋아했다 그래요. 그 궁녀들 신발 태워가지고 소지하고 있다가 이게 발각이 된 거예요. 우리 지금 집에서 고등 한 마리 구워도 냄새 나는데 이 신발 태운 냄새 나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 이렇게 제가 좀 세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했다가 결과적으로 쫓겨나요. 폐세자빈이 되고 그래서 그 다음 세자빈을 다시 이제 간택할 때 세종이 아무래도 세자빈을 뽑을 때 용모를 보고 뽑는 것이 좋겠다라고 기록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 당시 아마 희빈 김씨 사례도 있고 하니 그래도 우리 저 아들놈이 저거 그래도 용모 밝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그렇게 해서 간택된 세자빈이 순빈봉씨. 근데 이 순빈봉씨는 그야말로 엽기적인 그녀예요. 맨날 그 뭐 술 마시고 정말 술 마시면 뭐 술 취해서 뭐 궁녀들 구타도 하고 막 이런 일도 벌어지고 결국은 소상이라는 여종하고 동성에 빠져서 이게 빌미가 되고 또 세자빈의 자리에서 쫓겨났고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세자빈으로 간택된 인물이 문종의 세자빈이 바로 이제 현동하고 권씨 단종을 이제 낳게 되는 분인데요. 현도왕후 같은 경우는 이제 후에 왕후로 추존됐지만 세자빈의 신분에서 단종 낳다가 출산 후유증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세종의 입장에서 보면 그 세 명의 며느리를 다 잃는 그런 또 아픔을 겪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또 용모 그리고 뭐 집안 거기다가 또 세자빈이든 왕비를 뽑을 때 면접 점수가 크게 작용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바로 영조가 이제 정순왕후를 계비로 맞이할 때 최종 면접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이 뭐냐 하니까 뭐 어떤 교수는 모란이다 장미다 동백이다 하고 있는데 정순왕후는 목화라고 하죠. 왜 목화라고 생각하냐 너는 하니 목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옷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깊은 게 뭐냐 어떤 사람은 물이 깊다 산이 깊다 뭐 이러고 있는데 정순왕후는 인심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걸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 정말 똑똑하다 해서 뽑혔다라는 내용이 야사에 등장을 하고요. 그런데 이 정순왕후가 만만치 않는 게 요 왕비로 간택이 되면 미리 한 달 정도 별궁에서 왕비 수업을 받아요. 우리도 보면 처음에 대학교 들어오면 오리엔테이션 뭐 1박 2일, 2박 3일 받듯이 이 왕비는 한 30일 정도 그 오리엔테이션 받을 때 이제 혼례식을 하기 전에 이제 옷을 갖추어 입어야 된다고 해서 이 상궁이 가서 이 정순왕후에게 옷의 치수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하면서 좀 뒤돌아서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정순왕후가 째려보면서 네가 돌아봤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뭔가 이렇게 생켜의 모습이 이 기록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 왕비가 되게 되면 상당히 뭐 보면 드라마 같은 데서도 뭐 가채에다가 화려한 의복에 정말 왕실의 최고 여성이고 이런 모습만을 떠올리지만 사실은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일단은 행동 방향이 상당히 제한이 돼요. 그나마 왕은 궁 밖을 좀 나가는 일이 꽤 있지만 왕비는 거의 궁궐 안에 갇혀져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경복궁에 가면 왕비 침전이 교태전인데 그나마 교태전 그 뒤편에 인공정원을 만들어서 아미산 정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정도를 좀 바라보거나 이제 궁궐 깃들 같은 거 이제 후원 영역이죠. 거닐거나 그러니까 주로 뭐 이렇게 궁중에서 뭐 독서를 하거나 그래서 이 편지 같은 것도 많이 있어요. 좀 답답한 생활을 좀 호소하는 이렇게 이제 생활도 상당히 그 제한이 된 상황에서 또 이 정말 정치적으로 휘말리게 되면 그 집안이 상당히 화를 당하는 예를 들어 가지고 세종의 왕비 소원왕후 심씨 같은 경우는 왕비가 되자마자 즉 세종이 왕이 되자마자 그 친정 아버지 시몬이라는 인물이 영모 혐의로 처형당하고요. 친정 어머니 즉 시몬의 부인은 관노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자신은 왕비가 됐지만 진정은 완전히 그냥 그 멸문의 화를 당하는 이런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항상 조심조심 하는 과정에서도 왕이 쫓겨나는 그런 사례도 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단종의 왕비 정순왕후 송씨 같은 경우는 단종이 이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노상군으로 강경되고 영월에 청룡포로 유배를 가게 되는 그 과정에서 정순왕후도 궁밖을 쫓겨나게 돼요. 우리가 보면 왕실의 여성들이 궁밖을 쫓겨나면 갈 곳이 별로 없어요. 주로 어디 가냐 하면 정업원이
정수원이라 해서 궁중에 이런 여성들을 위한 절이 있어요. 이 정수나무도 지금의 종로구 창진동에 가면 그 정업원에서 그 비구니 생활을 하기도 했고 또 생계는 유지해야 되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샘물에 자줏빛 샘물에서 지금도 그 현장 남아있어요. 자지동천이라고 합니다. 그 샘물에 흰 무명 옷감 같은 것을 물들이면 염색이 되잖아요. 이것을 정말 염색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 그리고 이때 이 정수나무의 그 안타까운 삶을 삶을 뭔가 이렇게 좀 애틋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의 동대문 부근에서 채소들을 이렇게 이분에게 공급했다. 여인 시장이 열린 계기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단종의 왕비, 정수나무 숭씨, 그리고 우리 연산군의 왕비 같은 경우도 그 패비신씨, 또 바로 남편이 왕이 되자마자 결국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우리 중종의 왕비도 반정으로 남편이 왕이 되자마자 7일 만에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요. 이유는 이 단경왕후 신씨 아버지가 신수군이라는 사람인데 연산군의 처남이었어요. 연산군의 처남이기 때문에 요즘 표현을 하면 적폐 세력의 딸이 왕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중종은 왕이 되자마자 이 왕비는 7일 만에 쫓겨났고, 그래서 남편인 중종하고 금술은 좋아서 인왕산에 올라가서 치마를 걸어두었다. 그래서 지금도 저 바위를 치마바위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장면이 2017년인가 KBS 드라마 7일의 왕비라는 드라마로 이제 방송이 되었고, 이때 단경왕후 신씨 역할을 박민영 배우가 했어요. 그리고 이때는 드라마상에서는 단경왕후의 이름이 심채경으로 나갔어요. 근데 사실 단경왕후 이름 몰라요. 우리 조선시대 왕비는 이름이 알려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알려진 왕비 이름 중에 한 명이 바로 장희빈이에요. 장옥정.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김태희 씨가 장희빈 역할을 맡았던 드라마 제목이 장옥정, 사랑에 살다 이렇게 나간 건데, 그런데 왜 장희빈은 어떻게 실명이 공개가 됐지? 오히려 장희빈을 반대하는 세력의 인물 중에 민진원이라는 사람이 쓴 단합말록에 보면 장옥정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왕비 이름을 그렇게 쉽게 부르면 안 되는데 이 좀 반대 세력의 정치인이 있었다 보니까 장옥정 이렇게 이름을 팍 노출을 시켜서 우리가 그 이름을 알게 된 거고요. 신채경이라는 인물도 앞에 소개했지만 단경왕후도 그 이름은 그 당시 조선시대 일반적인 여성들 그렇게 예쁜 이름 안 써요. 현대적인 이름이잖아요. 채경이 아마 신복순, 신말숙 뭐 이런 이름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드라마에 신말숙 이렇게 나가면 약간 깨잖아요. 그래서 예쁜 이름으로 나갔다. 그래서 남편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면, 광해군도 마찬가지예요. 광해군도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니까 이 왕비도 패비유씨라고 하는데 바로 일반 민간인이 되는 이런 아픔을 겪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항상 그 조마조마하죠. 이 왕비로 산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자식을 낳아야 돼. 아들을 낳아. 그래서 이제 왕이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니까 상당히 이제 자신의 큰 역할을 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왕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는 왕비들 중에서 낳은 아들도 있지만 이제 계비가 낳은 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실에서는 왕비나 또 왕비가 돌아가시면 계비를 맞이하는데 요 적자라고 해요. 이 적자를 기대하는 게 최선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왕도 그래서 후궁을 드리는 거예요. 후궁을 들여서 왕실의 자손들을 안정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이게 제일 이제 중요한 또 왕비의 역할이었고, 이 왕비가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후궁이 그 역할을 하게 했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 왕도 후궁을 합법적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왕의 첩일 수 있죠. 근데 이제 참고로 조선시대 왕 중에 후궁이 가장 많았던 왕은 태종이 19입니다. 19. 그래서 참고로 조선시대 왕 중에 후궁이 가장 많았던 왕은 태종이 19명이었고, 그리고 이제 특히 태종의 후궁 중에서는 원경 왕후의 몸종이었던 인물이 후궁이 된 사례. 최근에 했던 드라마 원경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상당히 태종하고 원경왕후의 갈등이 심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조 같은 경우는 우리 뭔가 무인적 이미지에다가 관상이라는 영화 이런 뭐 이정재 씨 이미지 뭔가 느낌상 후궁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후궁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는 요즘도 그런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왕비가 엄청 생캐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세조도 후궁을 한 명밖에 두지 못했다. 그러니까 실제 왕비는 크게,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지금 또 대통령 영부인이 자꾸 언론에 등장하고 이런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쨌든 특히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조용한 내조가 더 이제 큰 역할이고, 뭐 가장 큰 임무가 왕실에 이렇게 자손들을 번창하게 하는
그런 면에서는 세종의 왕비 소원왕후 심씨도 큰 역할을 해요. 세종께서는 후궁까지 포함해서는 18남 4녀를 두셨는데 소원왕후 심씨와의 사이에서 8남 2녀를 두셨고, 그 중에 이제 문종,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들 수양대군 세조까지 왕이 되었고, 세 번째 안평대군도 상당히 능력이 뛰어났고 또 예술적으로도 이름을 알렸던 인물이고, 그리고 소원왕후 심씨는 세종이 이렇게 요즘 표현을 하면 지방에 계시거나 할 때 그 당시에 뭐 어떤 재난 상황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했다라는 이런 기록으로 보아서는 그래도 이 소원왕후 심씨도 조용한 내조를 하면서도 또 필요한 경우는 자신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조선의 왕비가 정치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장 큰 요건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수렴청정입니다. 왕이 20살 이전에 즉위를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성년이 될 때까지 정치를 대신해 줄 수 있는데, 여성이 정치를 할 수는 없으니까 발을 들이고 정치한다 해서 수렴청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수렴청정을 처음으로 하게 되는 사례는 바로 이 세조 때 정의왕후가 예종과 성종의 수렴청정을 해야 되지만 정의왕후는 거의 관여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기록을 또 남겨요. 나는 문자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며느리가 더 잘한다. 그래서 성종의 친어머니자 세조의 며느리가 바로 소혜왕후 한씨, 인수대비,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좀 도움을 줬고, 그런데 성종도 워낙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이제 대비들의 그런 간섭을 크게 받지 않았고요. 본격적으로 또 수렴청정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문정왕. 명종이 12살에 왕위에 오르니까 20살까지 이제 문정왕과 대신해서 정치를 하는, 그 수렴청정을 할 때 상당히 이제 좀 어떤 면에서는 권력을 좀 행사를 했고요. 그 대표적인 게 불교 중흥 정책이에요. 이 문정왕후가 그 당시에 그 승과를 다시 복설시키고 지금 봉은사를 크게 중창시키고, 우리 지금 강남을 대표하는 사찰. 그래서 이 문정왕후의 이 불교 중흥 정책에 대해서 그 당시에 특히 성균관 유생들이 막 거의 반대 성서문 올리고 동맹휴학으로까지 맞섰지만 이것을 강행했던, 그래서 가장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왕비 중에 한 명이 문정왕후고, 그 다음에 19세기에 들어가면 연이어 어린 왕이 즉위하면서 대비가 수렴청정을 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순조가 왕위에 올랐을 때 영조의 계비였던 정순왕후가 수렴청정하던 시기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이 신유박해, 천주교 박해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때 우리 다산정의왕 선생이 강진, 그리고 정약전 선생이 흑산도로 유배를 갔던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순조의 왕비 순원왕후 김씨가 이 안동 김씨 출신이고, 우리 19세기에는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엄청 극성이었는데, 요 순원왕후 김씨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런 대비로서의 정치적 역할을 하게 돼서, 대표적으로 철종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순원왕후가 강화도에서 농사짓고 있던 철종을 왕으로 불러들인 거죠. 그럴 정도로 이 순원왕후의 영향력도 아주 컸고, 그리고 이제 현역 왕비는 아니었지만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의 왕비, 우리 신정왕후 조씨라고 해요. 신정왕후 조씨도 그 시어머니 순원왕후처럼 나중에 흥선대원군의 아들 고종이 왕위에 오르는데 아주 그 결정적인 역할, 이 지명권을 행사를 해요. 그래서 고종이 왕위에 오른 후에 이 신정왕후, 즉 조대비에 대한 보답으로 이렇게 지어준 건물이 지금 경복궁에 가면 자경전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바로 대비를 모시는 정가. 자는 왕실의 어머니를 자자라고 해요. 표현을 해요. 인자할 자자. 그 자전이 경사스러운 정가. 그래서 요 19세기에 와서는 정순왕후를 시작으로 해서 정순왕후, 순원왕후, 신정왕후도 수렴청정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 왕의 지명권을 행사하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후궁 또 뽑히는 케이스가 두 가지 트랙이 있어요. 하나는 간택후궁이라 그래가지고 요즘으로 치면 서류 접수, 면접해서 공채하는 이런 후궁을 간택후궁이라고 하는데, 간택후궁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헌종의 후궁이었던 경빈김 씨가 있어요. 이 헌종이 정말 요 왕비보다도 요 후궁을 더 이뻐했고, 그래서 이 경빈김 씨를 위해서 지어준 건물이 지금 창덕궁에 가면 낙선제라는 건물이 있어요. 이 낙선제고 안에 석복헌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경빈김 씨의 처소고, 이 자신의 사랑채, 헌종의 사랑채, 낙선제, 그리고 그 당시에 대비였던 순원왕후가 거처했던 곳으로 만들어준 곳이 수광제.
그래서 세 개의 건물인데 요 사랑채 이름을 따서 우리가 흔히 낙선제라고 합니다만은 경빈김 씨를 위해서 만들어준 바로 그 건물이었고요. 경빈김 씨도 헌종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궁 밖을 나와서 거처했던 곳이 순화궁이라고 해요. 근데 그 자리에 들어선 게 바로 우리 3.1 운동할 때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 낭독했던 발표했던 바로 태화관 건물이 바로 그 헌종의 경빈김 씨가 그 거처했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후궁들은 간태궁보다는 승은 후궁이 많아요. 은혜를 입은 후궁. 그래서 이 승은 후궁은 우리 아마 드라마 같은 데서도 많은 분들 이렇게 접해보셨을 건데, 왕이 궁궐 주변을 둘러보시다가 아주 자태가 뛰어난 궁녀가 있으면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었는데 김태희야. 너 이제부터 나를 모셔라. 이렇게 해서 바로 은혜를 입은 후궁. 장희빈도 그렇게 들어온 후궁이에요. 승은 후궁이 더 많은 숫자를 이제 차지를 했고, 아무래도 요 후궁 출신으로 왕을 낳아. 바로 그래서 장희빈이 후궁으로 들었다가 이 아들 경종을 낳으면서 왕비로 승진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 왕비로 승진했지만 결국 5년 만에 왕비의 자리에서 박탈당하고 나중에 사약을 받고 죽게 되죠. 그러면서 이 숙종 때 어떤 조치를 취하냐 하면, 이제부터는 후궁으로서 왕비가 되게 하지를 말라. 소위 장희빈법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진 계기는 조선시대는 의외로 후궁 중에서 계비가 되는 사례가 많아요. 왕비가 돌아가시면 이제 다시 왕비를 공채에서 뽑고 이러기에는 너무 번거롭고 왕비의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는 없으니 후궁 중에서 내신 좋은 사람 승진시키는 거예요. 성종의 왕비이고 연산군의 생모였던 패비윤 씨. 원래 성종의 첫 번째 왕비는 한 명의 딸 공양호 한 씨가 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후궁으로 들어왔던 패비윤 씨가 그때는 딱 왕비가 좀 몸이 안 좋고 이러면 내신 관리 들어갑니다. 나한테도 기회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커피 타오라 그러면 네, 그러고 복사해오라 그러면 네, 그러고 그 당시에도 아주 그 왕실에서 어른들 잘 모셨다는 평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연산군까지 임신했기 때문에 계비로 승진했고, 우리 장경왕후 윤씨 중종의 계비도 후궁 출신에서 승진을 했는데 문정왕후가 바로 공채 출신 첫 계비예요. 그 이유는 장경왕후 윤씨가 돌아가시고 후궁 중에서 승진시키려고 했는데 승진 1순위가 경빈박씨라고, 우리 예전에 여인천하라는 드라마 보신 분들은 메이야라고 했던 그 유행을 안겼던 도지원 배우인데, 경빈박씨는 연산군 때 흥청 출신이다라는 이런 게 정말 뭔가 아주 흠 같은 게 있어서 이제부터 공채하자 해서 공채 출신 첫 계비는 문정왕후 윤씨고요. 후궁 중에서 왕비로 승진했다가 결국은 사약을 받고 죽으면서 계비는 후궁 출신으로는 하지 말라는 장희빈법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왕은 후궁하고는 묻히잖아요. 왕비하고는 묻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홀로 묻히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태조 이성계 동구릉에 가면 권은릉도 홀로 계시고, 그리고요 강남에 가면 정릉 또 역시 중종의 홀로 이렇게 계신 무덤이고,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쌍릉, 왕과 왕비가 같이 묻혀 있는, 저기 서초구 내곡동에 가면 태종의 무덤 헐릉이 태종하고 원경하고 민씨, 그리고 이제 철릉이 되는 경우 우리 세종의 무덤도 옮겨진 거예요. 경기도 여주로 옮겨진 거고, 우리 정조의 무덤도 처음에 있던 자리에서 옮겨지는, 이런 철릉을 할 때는 왕과 왕비가 합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지금 경기도 여주에 있는 세종의 영릉, 세종과 소원왕후의 합장릉,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한 개 이름으로 보이죠. 그리고 저 정조의 무덤 걸릉이 지금 바로 정조와 효의왕후가 이렇게 함께 묻혀있는 합장릉이고,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왕비복이 제일 많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요. 숙종 같은 경우는 이 함께 했던 왕비가 총 4명이에요. 인경왕후, 그 다음에 계비였던 인현왕후, 두 번째 계비 인논왕후, 그리고 한때 후궁에서 왕비가 되었던 장희빈까지 4명의 왕비와 함께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돌아가신 후에 지금 소호릉에 가면 숙종의 명릉이 있는데 바로 그 옆자리는 인현왕후 민씨, 그리고 그 빈자리에 또 한 곳은 인경왕후의 익릉, 그리고 인원왕후도 숙종하고는 제일 오랜 기간을 살았어요. 나도 숙종 곁에 묻어줘 해서 영조 때 바로 요 명릉의 윗자락에 좌측 언덕에 인원왕후의 무덤이 조성이 되었고, 장희빈은 사약을 받고 죽으면서 경기도 광주에 무덤이 조금 이제 있었는데, 이 도시개발이 되면서 1969년에 이 무덤을 숙종의 명릉 자리로 옮겨야 된다 해서 명릉 경역에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숙종의 입장에서 저 여자 또 따라왔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장면이고, 결과적으로 숙종은 함께했던 왕비 4명과 같은 경역에 계십니다.
그 반대가 중종은 3명의 왕비가 함께 있었지만 활동을 했지만 첫 번째 왕비 당경왕후, 장경왕후 그리고 두 번째 계비 문정왕후도 지금 저 태릉에 가 계시고 그 바람에 3명의 왕비와 함께 했지만 지금 강남 한복판에 홀로 묻혀 계십니다. 저는 더 편할 수도 있다. 그래서 무덤은 각 무덤마다 그 역사와 스토리 그리고 의외로 조선 왕릉이 옮겨진 왕릉. 우리 영화 파묘 보신 분들 많으실 건데 철렁한 사례가 되게 많아요. 뭐 풍수지리적인 이유도 있지만 또 가장 큰 게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입장 같은 것이 배경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왕릉도 옮겨진 무덤이 많다. 숙종의 아들이 영존인데 정성왕후가 1757년에 돌아가시니까 영조가 그때 영조 나이도 꽤 됐어요. 부인 먼저 아버지 무덤 곁에 가 계시오. 그리고 옆자리 비워둬요. 내가 죽으면 거기 묻히겠다. 이렇게 됐는데 영조가 정순왕후를 66세에 15세 신부를 계비로 맞이한 후에 힘을 내셔가지고 17년을 더 사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덤을 조선이한테 분명히 저쪽에 무덤 자리 만들어줬지만 정조가 영조의 의중을 파악을 한 거예요. 영조는 계비하고 묻히고 싶어 할 것 같다. 그래서 영조의 무덤을 지금 동구릉에 있는 건원릉 옆에 서쪽 자리에 만들어 놓고 결국 정순왕후가 영조 사후 29년 만인 1805년에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두 분은 나이차를 초월해서 월릉이라고 하는데 나란히 잘 묻혀 계시지만 정성왕후는 저 숙종의 무덤 저 소롱자락에 홀로 묻혀 있으면서 거기가 또 엄청 극한 장소예요. 시아버지에다가 센 시어머니 4분 쫙 거기 있는 곳에 그나마 남편인 영조라도 오면 조금 고통이 분담될 거 아니에요? 남편은 저 어린 계비 쪽으로 가버리시는 바람에 지금 또 홀로 이 시아버지하고 4명의 시어머니를 모시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무덤이 소롱에 있는 정성왕후의 홍릉입니다. 그래서 소롱 가셨을 때는 약간 좀 깊숙이 있어서 잘 찾지 않는 곳인데 그까지 한번 답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